후방주의 몰래 보고 싶은 채널 넘버원 우리 뒷동네 외과. 요즘 바쁘시죠? 아, 바빠져야죠. 연말에 바빠져야 되는데. 목동은 바쁘다는 소리가 그렇게 나오던데. 아, 전혀 바쁘지 않아요. 연락이 잘 안 되시던데. 계속 유튜브만 보고 카톡을 있어요. 보내도 일이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목동. 우리 건 안 보죠? 네, 안 보죠. 아직도 안 보고 진짜 안 보고 있어요. 네, 안 보고 있습니다. 봐야지. 목동에 광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댓글을 보면. 아, 네네. 가서- 댓글도 안 봐가지고.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원장님들 인상 좋고 되게 좋아 보이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에 대한 그런 건 없는데 다른 원장님들 되게 좋아 보이신다. 제 주변 분들은 다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와. 보다 더 성장을 해야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정말 성장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정말 신기한 게 하루에 한두 명씩 꾸준히 들어오세요. 구독자가. 근데 갈수록 이렇게 이제 가속력을 붙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우리가 한 10만 실버를 받으려면 한 20년 정도 있으면 은퇴한 이후에 은퇴와 함께 실버를 받을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더 집중해야 돼요. 성장은 하고 있다. 고마운 소리죠. 근데 우리 이웃 동네 어린이 병원이 이번에 구독자 10만을 넘어서 실버를 받았습니다. 와. 네, 이거 다 끝나고 이제 축하 영상 한번 찍긴 해야 되고. 근데 궁금한 게 실버는 하나 거잖아요. 네.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구 집에 가 있어야 되는가? 벌써 정해놓은 거야 은퇴한 이거? 이후에 그냥 우리 그 사무실 하나 만들고 네. 노닥거리면서 스튜디오 하나 만들고. 그거 고민하기는 좀 우리가 이른 것 같다. 네. 제가 김치국을 한 사발.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치열이에요. 치열. 실제로 저희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가 치열이죠. 네. 제일 흔하죠. 제일 네. 흔하죠. 네. 생각보다 치액보다 훨씬 흔한 게 네, 치열이고 네. 당연히 치루보다도 더 흔하고 네, 네, 그래서 이 치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치열을 했고 먼저 치열 이 정의를 해야죠. 우리 고유 정의 최재희 원장님. 일단은 치열의 정의는 항문에 찢어지는 상처죠. 맞아요. 네, 항문 관 네. 안쪽서부터 바깥쪽에 걸쳐서 어느 부분이라도 맞아요. 찢어지게 되면 그걸 치열이라고 부릅니다. 네, 주로 이제 치상선의 약간 바깥쪽에서 찢어지고 네. 항문관. 그렇죠, 항문관에 네. 맞아요. 항문 네. 점막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문이 찢어졌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찢어지니까 아프고 피나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증상은 항문 통증, 항문 출혈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 변이 크고 두껍고 딱딱하게 나오다 보니까 힘을 주게 되고 항문 점막이 좀 찢어지는 치열이 많이 발생하게 네, 되고요. 보통 이제 환자군이 보면은 젊으신 분들, 특히나 또 여성분들한테 호발하는 질환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가 있을 때 많이 네. 걸리죠. 네. 주로 딱딱한 변이 나오면서 찢어지니까 그래서 그렇죠. 변 보기 힘들었어요. 뭐 이런 증상과 함께 피가 나요.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이 휴지에 묻는 정도가 그렇죠. 많고 뭐 났다 안 났다 하는 경우도 많고. 통증도 찢어지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좀 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냥 따끔따끔한 정도? 그렇죠. 네. 라고 없는 표현하신 경우도 분도 있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네. 주로 이제 6시, 12시 회원부 쪽 정방향. 아무래도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네, 아마 네. 6시 방향에 주로 생긴다고 알려져 네, 있고요. 네. 실제로도 6시 방향에 네. 치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변비 말고 설사 때도 치열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설사는 물동인데 어떻게 찢어지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사는 그냥 화학적으로 안 좋죠. 별로 성분이 네. 안쪽에 이제 여러 가지 소화 요소들도 많이 섞여 있고 연한 그 항문 점막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면 이제 항문이 좀 점막이 약해지면서 찢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로 보면 설사로 인한 치열하고 변비로 인한 치열 좀 다릅니다 모양이.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항문에서 피가 난다 그럼 일단은 치열의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요즘에 변비가 있었는지 요즘에 설사를 많이 했는지 뭐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보시고 치열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면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제가 이런 말을 막 해드리면 치열일 거야 하고 그냥 병원을 안 오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확실히 진단을 받고 항문 출혈은 원인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대장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치열 자체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급성 치열 이벤트성으로 나타나는 거는 보통은
지켜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찢어진 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지만 네. 이게 만성화가 되면 꽤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정말 의사 입장에서 오히려 완벽한 치료가 치료 치액보다 좀 네. 까다로운 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열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네. 이제 급성 만성 얘기하셨는데 네. 만성의 기준이 뭐냐, 만성으로 네. 됐을 때 증상이 어떻게 급성과 다르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급성은 말 그대로 급성기적으로 항문이 점막이 좀 찢어져서 통증이 있는 건데, 만성은 이제 급성기 와서 치료를 최소 한 달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찢어진 범위가 넓어지고 악화죠. 궤양처럼 더 깊어지는 네. 증상이 더 악화되면서 통증도 심해지고 맞아요. 하는 것들을 네. 이제 만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급성과 만성은 조금 치료가 다르고 급성에서 많이 방치해버리면 만성으로 이제 그렇죠. 가는 거죠. 네. 급성에서 잘 치료하면 만성으로 잘 안 가기도 합니다. 빨리 오셔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만성이 되게 되면 주변에 피부가 늘어지고 피부 유두가 생기면서 더 불편감이 가중되고 가려움증이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치열의 증상 중에도 가려움 증상을 호소하시는 네. 분들이 맞아요. 있으세요. 네. 만성으로 진행되는 분들 중에서는. 맞아요. 치열이 흔한 병이지만 가벼운 병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치료 받아야 되고, 그다음 진단 과정에서 이제 카메라로 보기도 하지만 초음파도 봐야 됩니다. 네. 치열이 아프잖아요. 이게 아픈 원인 중엔 치료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초음파를 봐서 치료를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치료를 보는 건 초음파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음파를 우리 세 명은 다 좀 적극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네. 근데 초음파를 안 본다고 또 그 병원 가서 이렇게 뭐라 하시면 안 되고 안 보는 병원도 실제로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초음파는 좋은 방법이고 좋은 진단 툴이지만 그래도 안 보는 병원도 있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음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비싼 검사도 아니에요. 네. 기계는 비싼데 저희 병원 가장 큰 자산. 개업할 때 가장 후덜덜하는 초음파. 초음파죠. 그게 그다음에 내시경이랑 뭐 끝. 좋았어.